아닙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. 네,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입니다. 직장을 옮기신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. 현재 직장의 소득만 연말정산 때 신고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.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겁니다. 국세청의 자료를 보시면 58만 명이 2016년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.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번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개인은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.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소득이 합산되면 부담하는 세금도 높아집니다. 여기서 합산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을 포함하므로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와 두 회사에서 합해서 4천만 원을 받은 경우 그 세금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공평하지 않겠죠. 네,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 두 직장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았다면 2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세금은 약 13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두 회사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총 26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4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최대 210만 원 가량 나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 이분은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. 네, 보통 1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이 경우에는 본래 납부해야 될 세금 외에 신고 불성실과 납부일 불성실의 가산세가 추가되는데요. 1년만 지나도 본래 납부해야 될 세금 185만 원 외에 가산세로 185만 원의 30%인 5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네, 반드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. 이를 제출을 하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연말정산을 놓쳤다 하더라도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요. 이때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오히려 연말정산 내역을 잘 챙기면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각종 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중도퇴사를 할 때는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. 이때 신청하지 않은 각종 공제를 신청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. 또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이때도 근로소득과 마이너스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사업소득의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. 네, 첫 번째,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. 연금저축 등의 경우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부액에 연 400만 원까지 여기에 퇴직연금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연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다만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좀 달라집니다.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%의 공제율을 5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.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에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에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.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15%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끝으로 부양가족 공제의 공제 요건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공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득 요건을 꼼꼼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당 공제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부양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. 여기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.